네, 지금부터 그 상수하고 리드 온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영상 찍다가 여기서 이제 멈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 컨트롤 시프트 N 있죠? 그걸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듭니다. 그냥 콘솔 앱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애는 콘스트 하고요. 리드 온리. 콘스트 vs 리드 온리 하는데 그냥 리드 온리 이렇게 해서 명칭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기존기에 저장이 덜 됐나 본데요. 어쨌건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저장이라고 누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스트 리드 온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있는데 저희가 클래스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색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이렇게 퍼블릭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컬러라고 이렇게 컬러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저희가 퍼블릭으로 되면서 보통 자바에서는 상수를 만들 때 뭘 쓰죠? 파이널이라는 걸 쓰죠. 근데 C++, C# 이런 애들은 이제 const라고 하는 애를 씁니다. 자, int 상수기 때문에 이제 대문자로 뭐 full일 때 값을 다 채울 때 헥사 값으로 0xff 이렇게 값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public const int형으로 empty라고 하는 애를 empty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얘는 0x00 여기가 소문자 여기 되겠죠? 00이라고 0값하고 255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저희가 뭐 잘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바이트라는 타입으로 그러니까 8비트짜리의 타입으로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리드온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써볼 건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public static read only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거고요. 컬러로 된 애를 쓸 건데 red라고 하는 애를 만들 때 new 컬러 중에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상수 full이라고 하는 상수에다가 그러니까 레드 값은 25 0.0.0 뭐 이런 거 25 00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full empty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 뭐가 돼요? 컬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컬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그죠? 자, 이제 컬러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에러가 뜨는 이유는 저희가 이 컬러에 대한 생성자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래요. 일단 저 생성자부터 만들고 하겠습니다. 위에 색 정리하는 것보다 생성자를 먼저 만들게요. 자, 그러면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컬러라는 이름을 쓰고요. 여기에 저기 empty 값을 받으니까 byte 값으로 레드 바이트 값으로 그린 바이트 값으로 바이트 값으로 블루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받도록 할 거고요. 레드라고 하는 거는 받아온 R 값으로
그 다음에 그린이라는 값은 받아온 G 값으로, 그리고 블루라는 값은 받아온 B 값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행성자가 만들고 나니까 여기가 에러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레드라고 하는 변수는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우리가 만들 그린 블루는 거의 같겠죠? 그러니까 복사를 하면 됩니다. 복사는 뭐였죠? 컨트롤 D였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애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린, 여기 있는 애를 우리는 블루라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린은 중간이 풀이니까 여기 있는 애를 잘라내서 얘를 요 앞으로 붙이고요. 자, empty, full, empty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여기에 있는 full을 잘라내서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플라비티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컬러를 다 만들었고요. 요 아래다가는 저 멤버 메소드로 자 퍼블릭인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색을 설정할 때 저희가 스태틱을 이용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용하는 메소드도 당연히 스태틱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옛날 자바 할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void print 컬러의 C를 받아서 이렇게 프린트 색을 적어줄 거예요. 다 계속 얘기하지만 C샵에서의 메소드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클래스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을 왜 써야 되는지, 스태틱 변수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스태틱을 왜 써야 되는지는 너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뭐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건 동영상이나 아니면 구글링을 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을 그냥 찍는 애를 한번 해볼게요. 자, console.writeLine으로 하는데, 자, 저희가 레드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다 이렇게 0번째로 이렇게 넣을 거고요. 뭐 레드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레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린, 여기다가 그린은 또 0번째, 1번째 n을 들었네, 그죠? 모양은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라는 애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콤마 찍고, 저희가 자바처럼 얘네는 계속 이어집니다. 세미콜론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C의 레드, 그 다음에 C의 그린, C의 블루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처리할 수, 값을 받아서 찍을 수 있도록,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요걸 한번 찍어보면 돼요. 자, 콘솔로 라이트 라인으로 해서 찍는데 뭐 풀이라는 값이 상수로 되네요. 풀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찍으려고 할 때 풀이란 값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상수값으로 된 애들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컬러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접근 가능한 애들이 보이죠. 그 중에 우리 풀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에 프린트 컬러를 하는데 우리가 색 중에 컬러 색 중에 레드라는 애, 지금 여기서 만든 애 중에 요거 레드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F10 아니 컨트롤 F5번으로 돌리면 얘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풀 값은 255라고 하는 숫자로 출력이 되고요. 물론 여기는 헥사로 넣었지만 그죠? 헥사 값으로 들어갔지만 저희는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수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레드는 여기 봤듯이 어떻게 해요? full empt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5 00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찍어 보시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만든 상수랑 리드 온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상수랑 여기는 리드 온리. 이 상수 값들은 뭘 못해요? 값을 변경이 안 되죠. 그럼 이 리드 온리라는 애도 나중에 무슨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PPT 내용으로 와서 한번 봤더니 요거는 그냥 예제를 찍으시면 되겠고, 여기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접근 수정자들하고 그 상수 그 값들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수정자 중에 new라는 애는 상속 계층에서, 우리 아직 상속은 안 배웠는데 어쨌건 상속 계층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된 멤버를 하위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재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new라는 애를 씁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메소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new라는 애를 클래스 아니라 우리 그리고 문장 중이 아니라 멤버들한테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재정의할 때 특히 요 용어 재정의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메소드 다룰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 붙으면 정적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단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때 클래스 명칭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생성 객체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하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로딩을 하자마자 이렇게 위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필드 참고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에다 스태틱 필드를 적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번에 우리 앞에서 봤던 예제 중에 리드 온리, 요것 역시 뭐예요? 읽기 전용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변경을 할 수 없죠. 자, 콘스트 역시 값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드 온리도 값이 변경할 수 없어요. 읽기 전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경이 안 되죠. 자, 근데 얘는 실행 중에 값이 결정이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드 온리는 실행 중에 값이 결정되고 얘는 컴파일 시간에 값이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얘는 콘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값을 그냥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얘가 어떻게 해요? new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new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red라는 값은 컬러 red라는 값은 어떻게 해요?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이게 실행되는 중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 중에 값이 결정되는 거고요. 얘는 컴파일 시간에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고, 이건 내가 돌릴 때 그때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둘 다 읽기 전용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컨스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프로그램들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 멤버에 선언을 할 때 const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쪽에 뭐 어쨌건 접근자들이 있고요. const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상수 이름 이렇게. 근데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변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다 여기 보듯이 다 이렇게 다 대문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상수구나 라고 이렇게 저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듯이 원래는 이렇게 상수들 접근할 때 우리 지난번에는 뭐예요? 자바에서는 public static final 이라고 적어야 되죠. 근데 const라고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태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드 온리에 있는 애도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 뉴 해서 객체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이렇게 스태틱한, 명시적으로 스태틱이라고 적던 안 적던 다 스태틱한 그런 상황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고요. 스태틱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의 값이 결정이나 컴파일 시간의 값이 결정,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소드라는 애가 나오는데, 우리 C 언어 때부터 계속 배우던 함수 이런 애들이 메소드죠. 그러니까 특히 자바에서 배웠던 메소드는 객체, 내가 만드는 그 객체의 행위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동작들, 그런 것들을 메소드라고 하죠. 혹은 내가 하는 연산, 이런 거를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객체의 상태를 검색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요. 특정 행동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형태. 근데 얘가 보통 우리가 메소드하고 함수를 구분할 때, 옛날에 우리 자바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함수하고 일반적인 함수하고 메소드의 차이는 뭐죠? 일반적인 함수는 멤버 함수도 있고 일반 글로벌 함수도 있고 막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메소드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함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다 메소드라고 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인 같은 애들을 클래스 밖에다 둘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함수하고 일반적 멤버 함수,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에서는 여러 이름을 쓰고요. 자바부터는 다 메소드라고 써요. C샵은 글로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야? 다 메소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메소드 선언을 보면 클래스 안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은 애들, 이 앞에 접근자가 붙건 안 붙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리턴 타입이 나타나면 이런 애들을 뭐예요?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소드 수정자를 봤더니 메소드 수정자는 총 11개가 있답니다. 엄청 많아요, 그죠? 물론 뭐 저거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닌데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접근 수정자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늘 보던 publicly protected, internal, private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static, 정적 메소드, 그러니까 전역 함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로딩할 때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역 함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static 혹은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자, 정적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의 정적 필드 또는 정적 메소드만 참조가 가능합니다. 이거 옛날에 자바 시간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다 기억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태틱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 인스턴스에 나타나는 이런 i 같은 변수, 힙에 나타나는 i라는 변수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태틱에 있는 s하고 더하기 i를 했어요. 근데 이런 애를 만든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무조건 에러가 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용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저 위에 있는 s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얘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요 i, 여기서 만들어질 요 i를 내가 아무 시점에서나 불러서 쓴다? 이건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적 메소드는 이 안에 있는 메소드거나 이 안에 있는 필드는 접근이 돼요. 그래서 정적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의 정적 필드 또는 정적 메소드만 가능하고요. 이런 인스턴스들은 접근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적 메소드 호출 형태도 클래스 이름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메소드 접근할 때 abstract, 추상 메소드가 되겠죠.
extern 외부에서 연결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stract는 뭐 실제 구현하는 게 오버라이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붙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extern은 메소드가 외부에 정의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 말고도 new virtual override shield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상속을 할 때 이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상속을 해야 얘네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나중에 예제를 가지고 좀 배워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걸 쓰는데 우리 메소드 쓰면 당연히 매개 변수가 나오겠죠. 자, 메소드 내에서 참조될 수 있는 지역 변수로 사용되는 게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의 종류는 일단 형식 매개 변수. 이거는 이제 호출을 받는 쪽에 있는 변수고요. 그 실 매개 변수. 이건 호출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변수죠, 그죠? 자, 매개 변수의 자료형은 기본형과 참조형이 있대요. 요거는 기본 타입. 우리가 인트 같은 기본 타입이고, 요거는 우리가 객체로 만드는 애죠.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애기 때문에 이건 참조형이라고 합니다. 요 놈은 값을 받고요. 요 놈은 뭘 받아요? 주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클래스 필드와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디스 뭐 이런 걸 쓴다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멤버 변수, 나의 멤버에 있는 요 변수하고요. 내가 외부에서 넘겨받은 매개 변수로 쓰는 요 변수하고를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름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변수고 얘는 이 전체에서 i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요? 가려지는 거죠. 얘 때문에 이 내 위를 감싸고 있는 얘는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으면 나는 내 i라는 변수에다가 받아온 값으로 여기를 바꿔치는 거죠.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 객체는 이 멤버 변수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주 목표인데 이걸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클래스에 있는 요 i라는 변수, 예를 들면 이 클래스에 있는 이 numerator라고 하는 이 변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this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내 로컬에 있는 외계 변수로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얘와 얘를 구분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있는 i와 여기에 있는 i를 구분하고 싶어서 쓰는 게 뭐예요? this죠.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지정어를 this라고 합니다. 이게 파이썬 가면 뭐 셀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C 계열에서는 다 this라고 이렇게 적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쓰던 this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C샵과 자바를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형식 매개 변수 그리고 실 매개 변수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매개 변수 전달에 대해서 나오죠. 나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call by value가 있고요. call by reference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처리가 있습니다. 자, call by value는 실 매개 변수의 값이 형식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데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참조는 주소가 전달되는 거죠. 주소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 수정자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방식이 있고요. 객체 참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존에 쓰던 방식과 좀 다른 거는 요거 매개 변수 수정자라고 해서 매개 변수가 전달될 때 참조를 하기 위해서 ref라고 하는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f에 의해서 참조를 사용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참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치 포인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걸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ref랑 아웃의 차이는 초기화 여부 뭐 이런 것들 이제 따지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콜바이 밸류만 있는데, 사실은, 다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요 예제들은 나름 개념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C샵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뭐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콜바이 밸류라고 하는 그 경우인데 이거 뭐 맨날 쓰는 거니까 이건 뭐 타이핑까지 치지 말고요. 저희가 그냥 처리되는 방식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 봤더니 지금 요 안에 저희가 함수 swap이라는 함수를 넣고요. 여기다가 값을 1, 2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before 해보고 swap 해가지고 올려서 요거 한번 변경해보고 그 다음 그 안에서 swap인 상태에서 xy 찍어보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 맨날 C 언어 하면 하는 거죠. C 언어, 자바 뭐 이런 거 할 때 맨날 이거 쓰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돌렸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는 보내기 전에 1과 2였고요. 수압에 보내서 여기서 템플을 통해서 이거 변경해 봤더니 정말 2와 1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값이 어떻게 되냐? 1과 2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맨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두 개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메인이 있었는데 메인 메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변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1과 x하고 y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1과 2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죠. 제어를 넘어갔더니 여기에 스택이 하나 더 쌓입니다. 스택이 하나 더 쌓여서 거기에 변수가 템프라는 애가 있고요. 요거 xy 뿐만 아니라 여기 변수명이 xy니까 xy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매개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템프라는 애가 만들어지니까 템프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메인이고 요게 수압인데 내가 여기를 쓰다가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함수를 부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한 얘만 접근 가능한 거죠. 자, 근데 값을 넘겨받았어요. 어떻게 x에다 1 받고 y에다 2를 값으로 넘겨받았어요. 1과 2를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템프에다 x 값을 넣어요. 템프에다 x 값 여기다 2를 넣었어요. 그리고 y의 값을 x에 넣었어요. y의 값을 x에 넣으니까 얘가 2가 됐어요. 그리고 y에 있던 값을 아니 템프에 있던 값을 y에다 요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x에 지금 보니까 2고 y에 보니까 1이야.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어쨌건 여기 뭐 보이드니까 어떤 값도 안 받으면서 얘가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메모리에 사라져. 메모리에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스택에 올라왔던 애가 사라지고 다시 얘가 제어권을 가져요. 이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겼다가 얘가 다시 요 다음 문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 왔을 때 얘는 이제 내 메모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시점에 x의 값이 얼마냐고. 이거 1이고 2잖아요. 여기 있던 1과 2라서 여기 보면 얘가 얼마예요? 1과 2를 찍는 거예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처리된 값을 받으려면 난 리턴을 통해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거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C 언어로 치면 뭐예요?
C1으로 치면 우리 그 무엇이냐 포인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똑같아요. 1과 2가 똑같이 있고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XY를 찍어요. 그리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REF로 보내요. 그러니까 얘를 참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게 그냥 C 뿔뿔에 가면 이게 요게 M% 붙이는 거 있잖아요. 참조로 받는 거. 그죠? 그 참조로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선 주소로 날리고요. 여기선 주소로 날리고 여기선 포인터로 받는 그 경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REF라고 적어서 참조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X 같은 이런 기본 값은 다 뭐로 보내는 거예요? 값으로 보냅니다. 2면 2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주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얘도 실행을 해서 보면 아이고. 자, 얘도 프로젝트 이걸 선택하도록 하고요. 돌렸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저걸 한번 타고 왔더니 값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바뀌지?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얘는 new를 안 썼기 때문에 스택에만 있죠. 자, 여기에 아이고, 너무 크게 잡았다. x가 있고요.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이렇게 있었어. 마찬가지로 제어가 1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어. 넘어가면서 이런 값을 들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잘 넘어갔어요. 넘어가기는 잘 넘어갔는데 저기에 봤더니 여기에 변수가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그리고 템프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앞에 REF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100번지고요. 여기 4바이트를 되니까 얘가 만약 104번지다 라고 하면 이 REF가 날리는 거는 여기에 얘는 좀 특이한 REF가 붙어 있는 변수죠.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여기서 넘겨받은 100번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넘겨받은 104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쨌건 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이 바로 온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있는 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y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x는 결국 여기에 있는 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 2를 옮긴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있는 참조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다가 요 놈에다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연결해 놓은 거죠. 이름을. 스풀풀 할 때 이거 여기 뒤에 있는 그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변수로 접근하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접근하는 이름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x의 값, 여기에 있던 이 x의 값을 템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함수에 있는 거니까 템프에다가 옮겨요. 그러니까 1이라고 여기다 옮기고요. 그 다음에 y를 x에도 넘겨요. 그러니까 요 y를 얘가 바라보는 y를 x에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 아니라 2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템프의 값. 여기 템프에 있는 값을 얘가 바라보는 여기에다 옮겨요. 여기가 1이 되죠. 잘 바꾸고 요게 다 끝나고 내가 얘를 날려버리고 여기에 돌아오면 여기의 값, x의 값은 2로 y의 값은 1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자바는 아예 기본 타입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요. C 계열에서는 이제 포인터라는 애가 이거를 허용했는데
C++부터는 참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라는 애는 포인터처럼 연산 기능은 없는데 그 뿔뿔 이런 연산 기능은 없지만 그 변수를 다이렉트하게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C샵에서는 이렇게 R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군데 다 씁니다. C++에서는 여기는 안 쓰죠.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변수를 날리면 여기에 있는 애가 참조 변수로 이걸 이름을 바라보게 하는데 얘는 둘 다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의 C 언어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해요? X의 주소였고요. 이게 명확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X 포인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역참조해서 뭐 이렇게 쓰던 그 예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값은 값으로 전달이 되고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가 돌아오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날라가서 주소에 의해서 여기서 바꿨는데 여기가 바뀌어 있으면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그죠? 어쨌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쨌건 이 변수 전달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제일 우리가 이제 C# 다룰 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애인데, 자, 여기 봤더니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필드는 i란 필드 하나 갖고 있고요. 생성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값을 받아온 i 값을 내 i 값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봤더니 똑같은 수압이 있고요. 여기 봤더니 x, y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인티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y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값을 찍어요. x를 통해서 접근한 i 값, y를 통해서 접근한 i 값. 그리고 수압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 이걸 봅니다. 자, 이것도 결과가 우리가 대충 예상했듯이 그래서 마치 참조가 전달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값이 저걸 타고 오면 값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야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렇게 좀 더 뽑아 놓고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에 XY는 어디 만들어지냐면 이쪽에 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하고 Y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요 뒤에 있는 놈이 뭐예요? 뉴죠, 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힙 공간에 여기에 있는 X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Y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 안에 값을 넣었기 때문에 i라는 필드가 하나 뉴에 의해서 i라는 필드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다가 1을 넣어놓으면 1, 여기다가 2를 넣어놓으면 2, 이렇게 값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얘가 100번째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 x라는 값은 여기에 1이라는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얼마야? 주소 100번지를 가져요. 그래서 요런 변수, 요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요런 참조 변수는 여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200번지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0번지라는 애가 여기로 들어와서 200번지가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불렀죠. 수압이라는 함수를 부르니까 메인 위에 누가 올라와요? 여기 수압이 올라옵니다. 수압이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티저 x, 그러니까 이런 값을 받을 수 있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의 값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템프라고 하는 변수까지, t라는 변수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면 x라고 하는 애를 슉 보내서 여기 있는 x로 보냅니다. 자, x라는 애를 보내는데 뭘 보내요? x라는 애를 보내는데 여기에 있는 애를 1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00이라고 하는 주소를 여기다 옮깁니다. 사실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값? 주소값. 그래서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얘가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200이라는 애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 있는 애가 주소 200번지가 돼서 얘는 여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있는 애도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 있는 애도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템프 t는 그냥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의 i, 현재 내 입장에서 요 x를 통해서 요 i를 갖단 말이에요. 요 i에 있는 값을 꺼내다가 어디다 넣어요? 요 템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을 넣고요. 자, 나는 여기 요 x를 통해서 간 요 i에다가 요 y를 통해서 간 i의 값을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건 진짜 값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여기다 넣으니까. 저 뒤에 있는 템프의 값을 어떻게 해요? y의 i가 된 곳에다 넣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요걸 쫓아가서 찍고 요걸 쫓아가서 찍으면 2와 1이 잘 찍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얘는 사라지죠. 얘는 스택이란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제어가 1로 넘어오죠. 그리고 난 뭐 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간 요 i 값,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간 요 i 값, x의 i하고 y의 i를 봤더니 바뀌어진 값이 찍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죠. 2하고 1이 그죠? 똑같은 얘를 찍는데 이걸 타고 왔더니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달라요. 왜? 왜냐면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여기서 고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바뀐 형태로 되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객체를 이용할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는 어디 공간이에요? 힙이란 공간에 있는 애예요. 얘는 어디요? 스택이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함수에다가 이런 객체를 전달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이 객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주소가 넘어간다는 그것만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물론 이건 제가 자바 때부터 엄청 얘기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그때 못 알아들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제 딱 잡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 몇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C샵을 하는데 값을 넘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갔다 넘어오는데 값이 막 이상해지거나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예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명만 한번 드렸고요. 왜 그런지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른 예제로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열 조금 더 해볼게요. 가변 변수 배열이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 배열, 파라미터 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실매개 변수의 개수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개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처럼 이렇게 없거나 있거나 두 개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 경우라면 이런 식의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파람스라고. 그럼 얘가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형태들이 알아서 맞춰집니다. 타입의 종류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개수 뭐 이런 거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 가변적인 경우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개 메소드를 정의할 때 형식 매개 변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원래는 이거 말고 좀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거의 처음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요 예제는 다뤄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막 잘못 눌렀네요. 예, 요거 가지고 제가 작성하는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컨트롤 시프트 N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 이름을 파라메터 어레이라고 넣겠습니다. 파라메터 어레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엔터.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메인에서 보통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저희가 뭐 파라미터 어레이에서 p 어레이라고 할게요. p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하나 부를 건데 저는 p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자, p 어레이라는 애를 만드는데 이렇게 1, 2, 3 숫자도 넣고요. 여기다 hello도 넣고요. 그 다음에 true도 넣고요. 그 다음에 문자 a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p 어레이라고 하는 애가 없죠. p 어레이라는 애가 없으니까 오류가 뜨는데 여기 마우스 가져가서 잠재적인 오류 수정하겠다 누르면 요 프로그램에 p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맨 앞에는 정수니까 정수, 두 번째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세 번째는 true니까 불, 네 번째는 문자니까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for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탭키 두 번 눌러서 따닥 두 번 눌러서 이건 지금 포문으로 못 찍겠네, 그죠? 이건 포문으로 못 찍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게 가끔은 한 개짜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개, 사실 이렇게 여러 타입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걸로 처리를 하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개수를 맞추기도 어렵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꺼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params.라고 적고요. 요거를 오브젝트형의 배열로 바꿔요. 이걸 obj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에러가 없어요. 여기 얘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다양한 형태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해서 여러분이 저기서 봐도 오브젝트의 i번째 애들 아니면 0번째 지금은 0번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찍어보면 첫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0번째에 있는 1, 2, 3이 찍히죠. 저걸 다 찍으려면 우리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for문을 써서 for 탭키 두 번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의 길이? 저 오브젝트의 길이만큼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obj 그리고 점 프로퍼티가 저 랭스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프로퍼티라는 게 뭔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 정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이 길이를 뽑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미리 준비된 애를 집어 넣으면 여기가 i가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라 i라고 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하나 더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D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자, 요번에는 요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형태였다. 그럼 이거 하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옛날에 배운 걸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 만들어야죠. 이 순서 다른 애로. 그죠? 자바라면 이거 오버라이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요걸로 처리가 되겠죠. 돌려보면. 아이고, 사례가 걸렸습니다. 물 먹고 야겠네요. 위에 거 이렇게 찍고 아래 거 이렇게 맨 마지막에 1, 2, 3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죠. 심지어 컨트롤 D에서 이렇게 개수가 좀 다른 경우, 서로 다르다고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다른 애를 좀 넣을게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다르구나, 따로 찍히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돌리면 얘 역시 잘 돌아갑니다. 지금은 요것도 이렇게 출력이 잘 되죠. 자, 이걸 보시면 아주 만능입니다. 만능. 근데 물론 한계가 있죠. 이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게 잘못 넣은 건데 그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게 뭐 약간 디폴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건데 디폴트랑은 좀 다른가요? 어쨌건 만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잘못 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만약 적었다,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타입 개수에 맞춰서 뭐 인트 뭐 이걸 맞췄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파람스라고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람스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PPT에서는 저희 PPT에서는 여기 보면 뭐 매개 변수 배열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했듯이 얘네들 순서가 바뀌고 아예 타입이 달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르게, 물론 이걸 쓰지 말고 정확하게 쓰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근데 좀 유도리 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좀 다음 영상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연산자 중복은 또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메인 메소드 이건 뭐 많이 보는 거예요. C샵의 C샵 응용에서 프로그램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메인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퍼블릭이 저희가 쓸 때는 지워져 있지만 퍼블릭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는 안 적으면 퍼블릭이고요. 필드는 안 적으면 프라이빗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개변수 명령어 라인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요 아규스로 넘겨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수창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요거 설정하는 방법이나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도수창에서
명령어 넣고 인수를 넣으면 얘가 그 순서대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자바도 설정을 할 수가 있듯이 저희도 그거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장 끝날 때쯤 제가 그 쓰는 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원래 한 30분 단위로 끊으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매개변수 전달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나 봐요. 거의 지금 55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요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요 메소드 중복부터 아니면 여기 매개변수 처리하는 것부터 저희가 다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